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체 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 관련 지시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설치공사 관련해 스위스 누슬리사가 탈락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종전 차관은 동계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슬리사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했던 WK와 독점 계약을 맺었던 회사죠. 민정수석실이 체육 분야를 따로 챙긴 것도 이상한 일이고, 외국 기업을 따로 체크한 것은 더 이상한 일이고, 그 외국 기업이 최순실 회사와 150억대 수수료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는 건 더더욱 이상한 일이죠. 최순실과 관련 없이 이 모든 게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병우 전 수석이 나는 모른다는 말로 결국 다 빠져나간다면 그건 사정당국이 있으나마나한 바보 천치거나 아니면 일부러 봐준 거거나 둘 중 하나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안 새는 날인 것 같아요. 오프닝을 읽다 보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 간만에 또 김종 전 차관 이름이 언론에 거론됐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종 전 차관이 나와서 증언을 한 것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스포츠 관련 지시를 해서 당혹스러웠다라는 증언인데요. 뿐만 아니라 작년 4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장 자석 설치 공사 관련해서 스위스 누슬리 탈락 경위를 알아보라는 지시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인데, 누슬리가. 한국에서 당시 WK 명목상 사장이 조성민 전 대표였단 말이죠. 일면식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조성민 전 대표 회사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방금 생긴 회사고. 실적도 네, 없어요. WK요? 예. 그런 회사하고 수수료, 왜냐면 3천억대였기 때문에 공사가. 수수료가 15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150억을 주겠다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덥석 계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공사 수주 시도 같은 경우는 단가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치 않아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계약에 이 수수료 문구를 넣어야 안정범 당시 수석하고 경제수석하고 김종 문체부 차관이 업무 협약 시기에 나올 거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줘야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혹은 문체부 고위인사들이 나올 거라고 누슬리 쪽이 얘기를 한 것이고, 누슬리는 그 수수료를 받아들이고, 실제 1시간 후에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문체부 차관이 그 아무 실적도 없는 신생회사 WK 업무 협약식이 나타났어요. 1시간 후에. 그렇죠. 이게 대통령 지시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WK라고 하는 회사 갑자기 생겼고, 그 회사가 어떤 외국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어떻게 하냐고. 예, 최순실 씨가 미리 얘기한 거죠. 실제 누슬리와 업무 협약을 하기 이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정범 수석에게 누슬리와 계약을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안정범 수석이 진술도 했고, 그리고 종범실록에도 등장하죠, 기록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또 여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박헌영 과장이 쓴 업무 수첩이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 지시를 주로 쓴 내용인데요. 네. 바로 전날 뉴슬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뉴슬리라는 회사를 뉴슬리, 니슬리, 누슬리로 읽기도 했다는데요. 네. 여기서는 뉴슬리로 읽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날 똑같이 안정범 수첩에 보면 뉴슬리라는 발음까지 똑같이 되어 있는 표기가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그대로 똑같이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계속 청와대로부터 경제수석으로부터 박헌영 과장까지 쭉쭉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150억대의 수수료를 뭐 하라고 줍니까? 아무 실적도 없는 신생회사에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그 돈을 주겠다고 이제 계약을 맺었고, 그 자리에 안정범 청와대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하고 문체부에서 이 일을 총괄하는 차관이 온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근데 이 뉴슬리가 결국 계약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봐라. 대통령이 밀어줬으면 당연히 계약을 했을 텐데 이거 실패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어요. 반론이. 근데 이게 이 계약을 직접 담당했던 박근영 K스포츠 과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뉴슬리가 원천 기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뉴슬리가 일도 다 해요. 그래서 수수료도 줘요. 150억대라. 만약에 3천억대 그걸 땄으면.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5대5 계약을 하자고 했다는 거죠. 네, 추가로. 아니, 뉴슬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WK에게 왜 절반을 줍니까? 그냥.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게 결국은 억울해진 거지. 대통령이 관심사가 아니었거나 도와주지 않아서 억울해진 게 아니라고. 실제 그 계약 담당자였던 박근영 과장이 얘기를 했었어요.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예. 최순실 정황을 보면 최순실은 대통령을 자기 이권을 철저히 이용했고요. 실제. 그리고 대통령은 최순실 이권을 철저히 원하는 대로 챙겨줬고요. 예. 이 사건 하나라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아직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예. 본인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팬클럽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 정치권이나 교수,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그냥 정황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어제 재판이 있어서 주르륵 다시 생각이 나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결심이었는데요.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 당시 상당 부분 지워진 채 제출됐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검찰은 또한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심에서 사실은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풀어줬죠. 네, 파기환송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부분, 공선법 위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결해가지고 다시 파기환송됐는데 이제 다시 지금 징역을 구형하는 거죠, 사연. 물론 뭐 선고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끌어서 파기환송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된 케이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 정권에서 파기환송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의 도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되니까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부분을 꼭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법 위반 부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돼 버렸네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됐는데 그 새로운 자료도 아니죠. 원래 제출된 자료에서 지워졌던 부분을 복원해서. 네, 국정원이 복원해서 낸 겁니다. 거기 대단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네, 어제 녹취록이 그래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원인이 된 2012년 대선 개입을 대놓고 예고하는 지시가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11월 18일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2개나 있는데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로 상징되는 구체적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2009년부터 이미, 예. 그렇죠. 지자체 선거 때 이미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이 후보를 잘 검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나라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새누리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변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선거 후보 검증을 국정원이 한 거예요. 이건 뭐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말도 하죠. 이게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잘해야 한다. 네, 그렇죠. 후보 선정할 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현장에서 교통 정리 이런 것 같아요. 원하는 후보, 그러니까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한나라당이 낼 후보군이 난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1년 11월 달에 한 말이거든요.
바로 다음 달에 예비 등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중에 이제 원하지 않는데 너무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낙마시키는 공작을 한다든가, 혹은 상대 주요 후보가 너무 강할 경우에 마타도를 한다든가, 그런 공작을 한다든가, 교통 정리를 좀 하라는 거죠. 예, 이것도 선거 개입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SNS에 보면, SNS로 실어 날르라. 표현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어 날라라. 댓글 공작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심리전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원래 심리전되는 게 대북 심리전 하라는 건데, 국민을 적으로 다루는 거죠. 예. 대남 심리전 혹은 국민 심리전. 전쟁 때 적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자국민을 상대로 한 거예요. 우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는데요. 국정원이 왜 후보를 검증합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왜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해요? 당시 철저한 한나라당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한 거고요. 정치 심부름센터 역할을. 이거 외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보도된 걸 보니까. 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여론 형성 개입하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2009년 12월 회의에서는 기사가 난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서 기사 나가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 없애버리든 공작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작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직접적인 말입니다.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국정원을, 취재원으로 하는 기사도 있어요. 국정원을 상대로 취재해서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정원이 원하는 기사를 밀어내라는 거잖아요. 언론사에. 그렇죠. 못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 혹은 원하지 않는 걸 못 나가게 한다든가. 왜냐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국정원이 원하는 기사를 미리 준비했다가 내보내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언론사 담당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국정원이 원하는 뉴스를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밀어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국정원이 원하지 않는 정부, 여기 정권이 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권이 원하지 않는 뉴스가 나갈 때 그 뉴스가 꼭 보수 매체로부터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진보 매체로부터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이 사례들을 보면 진보 매체도 국정원의 의도가 들어간 일종의 잘못된 정보거나 역정보거나 그런 거를 받아서 그것이 특종인 줄 알고 보도하는 진보 매체의 실수나 오류도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런데, 여하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나가지 않게 하고, 원하는 정보를 밀어내고, 또 때로는 역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정보 교란의 목적이죠. 네, 심지어 매체를 없애버리라는 공작을 하라라는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 매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정보도 있고, 뭐가 정보가 맞는지 정보를 교란하는지, 정보 교란의 목적으로 뉴스를 진보 매체 주는 경우도 있고, 매체를 또 이렇게 상대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2009년 6월 19일 녹취록 보면 보수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 다시 재검토하세요 라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 같은 데도 다 사무실 제공해주고 예전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를 없애버려라. 예. 그리고 전교조, 공무원 노조, 민노총.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를 사실은 말살하라는 전략이죠. 이게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훨씬 더 우리는 심한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짓을 안 하고 바뀌었을까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다. 네, 속칭 건전단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정원 문건에
일부만 나왔을 뿐인데, 예. 우리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거나 상상하던 게 국정원장의 입으로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예.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때려잡고, 원하는 뉴스를 밀어내고, 예.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교통정리를 해서 국정원이 원하는 후보를 내고, 그런 얘기들이 국정원장 입에서 나왔고, 그 녹취록이 이제야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2심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지난 정권 하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공선법은 일부 파기환송이 됐단 말이죠. 예, 물론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대법원에 뒤집은 거죠, 예.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잘못할 때는 4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과 다른 정당이 견제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도 대선이 있고, 행정부 수반을 새로 뽑고, 사법부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법부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판사를 믿는 건데, 사법부 내부가 망가져 버리면 뭘로 견제를 하느냐, 도대체. 사법부 자정은 뭘로 이루어지며 견제는 어떻게 받는가. 사법부가 사실상 견제받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사법부가 그러면 정말 완전히 독립적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판결들인데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보면서 명백한 선거 개입을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못을 경우에 철저하게 처벌을 받으면 다시 안 그러거든요. 철저히 처벌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처벌의 효과죠. 네. 그리고 4년도 너무 적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4년입니까? 구형이 4년. 그것도 선고도 아니고. 자, 큰 사건이라 좀 길게 다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잠시 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김상욱 씨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거든요. 예. 그래서 더 길게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사법부 이야기 하시니까 이어서 사법부 관련된 뉴스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판사들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때 차승환 군산지법의 판사가 저희 뉴스공장에 현역 판사로 처음 나오셔가지고 아고라 청원을 말씀하셨죠. 10만 명 서명이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오로지 뉴스공장 덕분이다. 자화자찬 하고요. 돌파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뉴스공장을 듣고 나서 참여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절반 넘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10만 명 돌파했는데 물론 뭐 그게 법적 강제력은 없는 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고요. 자, 한두 가지 정도 더 제목.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 자료 절반 가까이가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JT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 정말 웃겼어요. 네, 넘긴 자료의 절반 정도인 498만 건이 행정정보 데이터. 그러니까 직원들 식당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청와대 직원 몇 명이 식사를 했고 누가 결제를 했고 메뉴가 뭐였고 그다음에 청소 도구가 뭐였고 이런 게 절반이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 주재 회의나 정책, 인사관리 관련된 내용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대행이 사실은 이거 법을 어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직전에 이관을 했잖아요. 무슨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시급하게 넘겨야 될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국정농단의 증거 자료가 조금이라도 될까봐 그냥 다 때려둔 거죠. 그냥 다 때려. 양은 가장 많다고 하지만요. 쓸모있는 정보는 역대 그러니까요. 가장 적다라는 보도입니다. 정말로 이관해야 될 정보라서 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 다 떠넘겨. 그러니까 다 떠넘겨 버린 거죠. 못 보게. 근데 그 못 보게 하는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거라는 겁니다.
몇 명이 식사를 했고 이게 어떻게 국가가 보관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날 메뉴가 뭐였고 결제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고 청소 도구는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거예요 다 내용이. 참네. 말도 안 되는 정부였어요 지난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대통령 기념물 내용이 이런 거였다는 건 몰랐네요. 정말 황당하고요. 제목 정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40일 만에 다시 발견된 겁니다. 문체부에서 이 일을 청구하라는 차관이 온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근데 이 뉴슬리가 결국 계약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봐라. 대통령이 밀어줬으면 당연히 계약을 했을 텐데 이거 실패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어요. 반론이. 근데 이게 이 계약을 직접 담당했던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뉴슬리가 원천 기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뉴슬리가 일도 다 해요. 그래서 수수료도 줘요. 150억대라. 만약에 3천억대 그걸 땄으면.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5대5 계약을 하자고 했다는 거죠. 네, 추가로. 아니, 뉴슬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WK에게 왜 절반을 줍니까? 그냥.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게 결국은 어그러진 거지. 대통령이 관심사가 아니었거나 도와주지 않아서 어그러진 게 아니라고. 실제 그 계약 담당자였던 박헌영 과장이 얘기를 했었어요.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예. 최순실 정황을 보는 회사고 실적도 네, 없어요. WK요? 예. 그런 회사하고 수수료 왜냐하면 3천억대였기 때문에 공사가 수수료가 15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150억을 주겠다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덥석 계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공사 수주 시도 같은 경우는 단가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치 않아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계약에 이 수수료 문구를 넣어야 안종범 당시 수석하고 경제수석하고 김종 문체부 차관 이 업무 협약식에 나올 거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줘야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혹은 문체부 고위인사들이 나올 거라고 누슬리 쪽이 얘기를 한 것이고 누슬리는 그 수수료를 받아들이고 실제 1시간 후에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문체부 차관이 그 아무 실적도 없는 신생회사 WK 업무 협약식에 나타났어요. 1시간 후에. 그렇죠. 이게 대통령 지시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WK라고 하는 회사 갑자기 생겼고 그 회사가 어떤 외국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어떻게 하냐고. 예, 최순실 씨가 미리 얘기한 거죠. 실제 누슬리와 업무 협약을 하기 이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누슬리와 계약을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안종범 수석이 진술도 했고 그리고 종범실록에도 등장하죠. 기록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또 여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박헌영 과장이 쓴 업무 수첩이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 지시를 주로 쓴 내용인데요. 네. 바로 전날 뉴슬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뉴슬리라는 회사를 뉴슬리, 니슬리, 누슬리로 읽기도 했다는데요. 네. 여기서는 뉴슬리로 읽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날 똑같이 안종범 수첩에 보면 뉴슬리라는 발음까지 똑같이 되어 있는 표기가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그대로 똑같이 쓰여 있는 거죠. 지시를 받아서 계속 청와대로부터 경제수석으로부터 박헌영 과장까지 쭉쭉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150억대의 수수료를 뭐 하라고 줍니까? 아무 실적도 없는 신생회사에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그 돈을 주겠다고 이제 계약을 맺었고 그 자리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하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체 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 관련 지시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설치공사 관련해 스위스 누슬리사가 탈락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동계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슬리사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했던 WK와 독점 계약을 맺었던 회사죠.
민정수석실이 체육 분야를 따로 챙긴 것도 이상한 일이고 외국 기업을 따로 체크한 것은 더 이상한 일이고 그 외국 기업이 최순실 회사와 150억대 수수료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는 건 더더욱 이상한 일이죠. 최순실과 관련 없이 이 모든 게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병우 전 수석이 나는 모른다는 말로 결국 다 빠져나간다면 그건 사정당국이 있으나마나한 바보 천치거나 아니면 일부러 봐준 거거나 둘 중 하나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안 새는 날인 것 같아요. 오프닝을 읽다 보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 간만에 또 김종 전 차관 이름이 언론에 거론됐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종 전 차관이 나와서 증언을 한 것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스포츠 관련 지시를 해서 당혹스러웠다라는 증언인데요. 뿐만 아니라 작년 4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장 자석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스위스 누슬리 탈락 경위를 알아보라는 지시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인데 누슬리가 한국에서 당시 WK 명목상 사장이 조성민 전 대표였단 말이죠. 일면식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조성민 전 대표 회사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방금